응?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자, 출발해도 됩니까? 네, 출발하십시오. 가시죠. 시간 좋습니다. 8시 28분. 뭐가 좋다는 거죠? 시간이 일러서 좋다고.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앤드. 안녕하세요, 영PD입니다. 네, 오늘 시승기는 소나타 뉴라이즈 디젤입니다. 네. 네, 1.7 디젤 모델. 이제 승용차에서도 이제 디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확실히 고할팬을 쓰니까 엔진 소음 디젤이랑 네. 확인하네요. 힘도 빠지지만 소음도 비약적으로 접근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 때문에 디젤을 좀 기피하시는 경향이 좀 있죠. 네. 디젤이라는 것은 이제 효율 측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달리는 즐거움을 찾기에는 약간 좀 동력 특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는 이 차로 지금 달리는 즐거움을 찾기보다 이 차의 성격이 어떤가를 그냥 보는 정도.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반떼 스포츠부터 현대 형격이 많이 달라지고 스포티해지는 특성들이 이제 가미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에서 굉장히 새로워졌고, 네, 거기에 아이서티가 조금 더 나아졌고, 네. 그 다음에 저 G80에서는 굉장히 우리 감동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밸런스 그렇죠. 좋을 수가 있었나. 지금 이 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예전 차와 네. 최근에 아반떼 스포츠가 중간 정도인 것 네, 같아요. 네. 퍼포먼스의 가운데 정도에 걸쳐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화의 시작은 맞는데, 현대차가 스포티한 어떤 특징으로 전환이 된 어떤 그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 차가 현대 보수성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선행시 언더스티어에 따른 푸시 언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의 어떤 그 거동의 불안전이 얘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YF에서 LF가 진보는 됐지만 요즘 현대차가 스포티해졌으니까 얘도 스포티해서 달리는 즐거움이 있을 거야 라고 마구 조집은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한계 내에서의 거동은 확실히 좋아진 거 맞고, 네, 네. 그리고 또 롤에 비해서 끈끈하게 그 로드윙을 하는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코너링 포스도 좋아진 건 맞는데, 네. 한계점에 근접했을 때의 도로의 어떤 접지를 놓치는 어떤 특징, 네. 이런 것들은 전륜구동에서 현대가 보여줬던 그 보수적인 세팅 그대로입니다. 언더스티어를 느낄 수 있을 텐데, 거의 소리가 앞에서만 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서스펜션, 후륜 서스펜션의 여유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둔 거예요. 네. 뒤는 너무 편안하게 네. 가고 있으면 지금 앞에서는 소리 나잖아요. 지금 엑셀로 밟고 있는 게 아닌데. 이 정도 밸런스에 이 정도 하중이동을 지금 잘 타고 넘어가는 서스펜션이면 네. 후륜 쪽을 약간 좀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조여서 네, 네. 전륜 쪽에 숨통을 약간 열어놔도 네. 더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세팅이 될 텐데. 재밌게 타고 조금 더 안전해지죠. 그렇죠. 왜냐면 예. 언더스티어로 초지일관 언더스티어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언더스테이에서 위험한 게 어필에서 조약이 멋지 않아서 차가 튀어나가는 푸시 언더인데,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현상이 네.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후륜 쪽을 좀 강화시켜서 전륜의 숨통을 열어주면 훨씬 그 상황을 좀 누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코너를 미리 못 본다든지, 네. 생각도 많이 꺾였네 이러면 핸들을 확 틀게 되거든요. 과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확 있죠. 틀다 보면 네. 차가 옆으로 쫙 가서 이제 벽에 그렇죠. 차박는 언더스티어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차가 안정적인 거동을 하게 하려면 지금 남아도는 후륜의 어떤 그 강성을 네.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 LF 소나타까지는 여전히 보수적인 세팅을 했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이 뭐 짧은 구간에서도 바로 느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차가
스핀을 할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철렁할 그럴 일은 없어요. 네. 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길 거동 내에서만 움직이면 네. 이 차는 스핀 안 합니다. 스핀 안 하고 잘 선회할 수 있고요. 후륜을 조금 조이면은 그러니까 약간 좀 재밌게 탈 수 있는데. 자, 정리하자면 네. 부드러운 서스펜션에 비해서 롤을 제어하는 능력은 기대보다는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선회를 할 때 도로에서 살랑살랑 할 때 차가 야 너무 흐느적거리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느낌에 비해서는 롤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자세를 한번 잡으면 네. 아주 깔끔하진 않아도 네. 지저분하게 네. 코너를 점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특성은 기대보다 좋은 반면에 네. 이게 언더스티어, 시종일관 언더스티어 현상을 보이는데 전륜 쪽에 후륜에 비해서 전륜 쪽에 강성을 좀 높게 가져가서 네. 아무래도 이제 후륜 쪽에 슬립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지금도 보통 이런 정도의 속도에서 전륜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한쪽에서만 스키드 소리가 난다는 이 느낌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이제 악셀을 뗄 때 보면 네. 코너를 살짝 파고드는 건 느껴져요. 네. 그거는 차의 동작은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좋은 여운을 잘 남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언더스티어를 한계 내에서 보정하기는 참 잘 쉽게 해놨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걸 넘어서게 될 때 그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현대 측에서 이미 뭐 어떤 스타일 세팅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안전하다라는 값은 현대 측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의 성향이라든지 그동안의 현대의 어떤 보수적인 세팅에 대한 네. 어떤 고집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의도겠죠. 그러겠죠. 네. 어쨌든 최근 그 아반떼 스포츠나 아이서팅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움직임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되면 자세 제작지가 신경질적으로 엔진입을 네. 확 꺼야 될 그게 현대의 그전 색깔이었는데 그거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맞아요. 자세 제어 네. 장치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리니어하게 네. 저희가 자세제를 끄고 네.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작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운전자로 하여금 어떤 이질감이나 네.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개입을 한다는 거. 설마 고장난 거 아니겠죠? 상당히 그 점은 칭찬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 현대 LF 소나타 뉴라이즈를 재밌게 탈 수 있는 방법은 후륜 쪽은 약간 그 롤 강성을 좀 강화하면 그러니까 후륜에만 네. 스테빌라이저를 좀 강한 걸 쓴다든지 네. 아니면 뭐 서스펜션 쇼크쇼브하고 스프링을 약간 조금 더 강한 거로 교체를 하게 돼서 네. 전후 롤 강성을 좀 맞춰 놓게 되면 상당히 좀 스포티한 어떤 성격이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가속 방지 턱은 아니지만 네. 약간 턱을 넘는 게 굉장히 세련되잖아요. 이거는 네. 뭐 현대차의 장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사실은 딱 좋거든요. 네. 지금도 상당히 못생긴 저 방지턱인데 네. 별 충격이 없었단 말이죠. 네. 네. 현대차가 전륜의 강성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과속 방지턱을 저렇게 부드럽게 넘는 거는 상당히 대단한 노하우예요. 그거는 네. 정말 뭐 칭찬을 여러 번 해주고 싶어요. 네. 보통 서스펜션을 강하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높은 방지턱에서는 쿵 한다든지 쿵 하는 소리가 여지없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는 웬만해서는 그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잡아놓았던 그랜저 IG조차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특성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이 차가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 보수적이고 예전의 색깔이 남아있는 게 그 스포티한 모양새로 좀 가려면 네. 이렇게 점프를 그러니까 가속방지턱을 살짝 넘어서 착지를 할 때 한 번에 착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땅에. 네. 근데 얘는 한 번에 후진동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그 EQ900보다는 후진동이 좀 덜하고 네. G80보다는 조금 더하고 네. IG 그랜저 IG보다도 그랜저 IG는 후진동이 별로 없어요. 서스가 단단하기 때문에 약간의 후진동이 있는데 그거는 마치 이제 좀 편안하게 차를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약간의 울렁감을 놔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K5와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K5랑 비교를 해보면 밸런스 측면에서는 K5가 조금 더 잘 다져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주행 밸런스
밸런스 쪽에서는 서스펜션의 앞뒤 밸런스 그렇죠.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전륜 쪽이 K5가 약간 뉴라이즈 소나타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후륜 쪽하고 전륜 쪽의 밸런스가 맞다 보니까 네. 롤은 사실 지금 이 LF 소나타 뉴라이즈가 좀 더 K5보다 덜한데 네. 그런데 코너링 코스는 K5가 좀 더 네. 안정적이면서 좀 더 높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들거든요. 운전하는 맛은 K5가 좀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단단한 서스펜션이 롤을 강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코너링에서든 아니면 뭐 횡지를 받아내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단단하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전륜과 네. 후륜의 그 롤에 저항하는 어떤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언더스티어든 오버스티어든 이게 전륜과 후륜 쪽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두드러지게 네, 발생을 네. 하는 건데 그거를 전후 밸런스를 잘 맞춰놓고 어떤 자동차의 어떤 지오메트리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율이 잘 이루어져야죠. 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스티어 쪽을 강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하게 차를 선회할 수 있도록 느끼게끔 만든 세팅인 거죠. 그러니까 차 자체가 본질적으로 더 안전하다기보다 언더스티어 현상이 있으면 사람이 운전자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차가 아무래도. 꽁문이 확 돌면 불안하잖아요. 웬만해서는 후미가 조금이라도 도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알값이 작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도 후미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전혀 안 주니까 네, 이 차가 코너를 잘 도는데라는 느낌을 오히려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속도가 올라가면 사실은 위험해지죠. 그렇죠. 속도가 올라가는 순간에 언더로 차가 옆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조향이 먹지 않고 푸시 언더가 나는 그런 위험이 더 지금 커지는 거죠. 이것처럼 네. 핸들이 안 먹잖아요. 예. 네. 지금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되면 차가 옆으로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거죠. 이제 긴급 회피 거동, 네. 뭔가 불의 앞에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핸들을 확 돌릴 일이 생겼다. 네. 근데 차가 확 옆으로 옆차선을 비켜줘야 되잖아요. 예. 안 비켜주고 언더스티어로 그냥 앞으로 쭉 나가더라. 네. 그러면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언더스티어가 사실은 큰 언더스티어는 위험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너가 이렇게 알값이 작은 줄 모르고 진입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알값이 작은 거예요. 그럼 핸들을 그렇게 되면 확 꺾게 되잖아요. 핸들을 확 꺾게 되는데 네. 이때 푸시 언더가 발생하는데 네. 바로 언더스티어가 강하게 일어나게 세팅을 하는 차들이 이럴 때 정말 쥐약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조향이 먹지 않고 네. 차가 흘러서 네. 이런 어떤 벽 쪽으로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후륜 언더스티어에 집착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때 후륜 쪽에 롤 강성이 좀 확보가 돼 있어서 전륜의 숨통을 열어주면 조향을 훨씬 더 부드럽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좀 더 쉽게 제어가 돼요. 네. 그래서 제조사 쪽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운전자들이 이 차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지 말고 네. 운전자로 하여금 차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밸런스 있게 차를 거동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좀 교육하고 개봉을 좀 시킨 다음에 차 전반적인 전후 밸런스를 그야말로 안전하면서 스포티하게 다듬어 주는 게 사실은 제조사가 가장 바람직한 세팅인데 그렇죠. 현대차가 바뀌곤 있어요. 지금 바뀌곤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뉴라이즈 소나타 쪽에서는 과거의 보수적인 세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다음 세대 소나타에서는 난리브보다 더 코너링이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지금 바뀌고 있는 중간이니까 좀 그렇죠. 네. 지켜봐야. 얘가 몇 년도에 출시된 거예요, 처음에? LFP 줄 소나타가 2014년 3월에 7세대 모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3년 6개월 정도. 된 거죠. 그러면 다음 세대 나오기가 그렇게 멀진 않았네요. 3년이 채 안 남았다고 봐야죠. 네, 보통 그러면- 소나타로 한 6년 정도의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를 하니까. 네. 네.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는 훨씬 재밌게 나오겠죠. 아마도 이제 현대가 아무래도 스포츠 네. 그 주행 성능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네. 실제로 차의 세팅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랜저는 사실 전후 롤 강성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게 코너링에서 좀 허둥대는 특성을 보였습니다만 네. 그랜저라는 말하자면 그 편안한 어떤 패밀리카의 어떤 성격이고 네. 그랜저도 어떻게 보면 슈퍼 드리븐이거든요. 네. 슈퍼 드리븐인데
전륜의 롤 강성을 강하게 하면서 스포츠화 세팅을 했다는 건 소비자로 하여금 이제는 현대차도 스포티한 성격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그널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맛만 줬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사고를 우리는 듯한 뭔가 재료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게 하는 세팅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렇죠. 예,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적 얼마나 신경질을 개입할지 한번 악셀질을 한번 풀악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거의 개입을 안 하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도 진짜 개입을 안 하는데요. 아,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예. 깜빡깜빡 하는데 네. 개입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뭐 네. 끊어진다는 듯한 느낌이나 네. 뭐 차가 이렇게 좀 단절된다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잘 이어서 네. 유지를 하는 걸 보면 네. 자재 제어 장치를 상당히 세련되게 잘 다듬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거의 독일차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상당히 세련된 어떤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발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확 빼버리는 게 아니고 살짝 빼네요. 네. 엔진 힘을. 근데 상당히 많이 기다려주네요. 음. 네,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상당히 부드럽고. 진짜 예전에 그 YF까지의 어떤 허둥대는 느낌, 막 들어오면서 막 설레발치는 느낌 이런 네. 거 없어져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 양 PD 많이 안 날아다니네요. 네, 오늘 뭐 벌써 단련이 된 겁니까? 어지러웠어요. 뒤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때요? 안전벨트가 아파요. 이게 막 조여주나요? 아니, 네. 여기 뭐라고 해야지? 마감이 목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아파, 아파요. 어깨를. 네, 어깨랑 목. 제가 짧으니까 여기 목에 닿는데 자칫하면 막 피날 것 같은 느낌. 그 여기에 벨 것 같은? 네, 아파요. 그래서 저 이렇게 약간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네, 아파서. 그 뒤에 승차감이나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승차감도 그 아까 방지턱 넘을 때 네.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잘 넘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번에까지 뭐 M 탈 때 완전 아팠는데. 그러니까. 속도도 상당히 꽤 높은 속도에 넘어갔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저 혼자 뒤에서 엄청 긴장했거든요. 또 이것도 지금. 네, 그러니까. 차대 강성 확인하는 줄 알고. 맞아요. 나 할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잘 넘어가네요. 확실히 조용하긴 해요, 차가. 네, 이 정도 속도에서는 디젤인지 모르겠네요. 네. RPM이 높인다든지, 네. 악셀을 밟는다든지, 그럴 때는 느껴지네요. 정식성, 요즘 네. 디젤 모델의 정식성들이 뭐 대부분 다 좋으니까 네. 현대에서도 정식성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이 차도 좋은 어떤 그 MVH 성능을 보여줍니다. 일본 차들은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역상의 소리를 막 상쇄시켜주고 스피커에서 막 그런 소리 내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기능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VH는 상당히 현대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지금 이 주행 안전성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그 뉴라이즈 소나타가 서스펜션이 네. 댐핑 스트로크 자체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좀 짧아졌어요. 네, 속살은 단단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항하는 어떤 힘이라든지 석급소보라든지 뭐 스프링의 강성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건 맞는데 네.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상하 진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좀 예. 노면이 안 좋은 길, 네. 훅훅 패인 길 네. 그런 데를 지날 때는 단단하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뭐 두 가지 뭐 약간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잘 그 버무려 놓은 것 같은데 네. 예, 그에 비해서는 승차감 자체는 또 불편하지 않았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와인딩을 하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인데도 불구하고 롤을 잘 제어를 하더라. 네. 롤을 저항하는 성능이 기대보다 좋더라 하는 게 바로 이런 느낌 때문에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륜 쪽에 약간 좀 강성이 강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노면이 불규칙한 데를 지나니까 아주 불편하진 않은데 거친 느낌들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반발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전륜 쪽을 좀 강하게 셔컵셔버하고 이제 스프링을 좀 강하게 세팅해놨다라는 거를 좀 체감할 수 있고, 고속 주행 성능은 생각보다 좋으네요. 기대보다 좋습니다. 탁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주 뭐 고속 주행 성능의 안정감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불안 요소는 없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 뭐 현대차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고속 영역에서 차체가 약간 뜨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고속 영역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줬던 네. 뭐 그런 느낌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악셀 끝까지 밟으면 이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게 다가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네요. 아, 예, 출력 네. 대비 고속 주행 성능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물론 뭐 속도가 올라가는 어떤 시간 자체, 그러니까 가속이 진행되는 시간 자체가 빠르진 않지만 네. 꾸준하게 밀어주면서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좀 더 고속 영역에서 꾸준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점, 네, 그 점이 조금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뭐 다른 차들하고 경쟁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다른 차가 가는데 그걸 못 쫓아가고 막 아우 답답해 이렇게 느낄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차는 지금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네. 1.7리터입니다. 정확하게는 1685cc고요. 네. 1.7이라는 게 참 생소한 숫자 아닌가요? 흔치 않죠. 1.6, 뭐 1.8, 뭐 2.0, 네. 2.0, 뭐 이렇게 2.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네. 예, 이 현대에서는 이제 1.7 네. 딱 그 정도의, 그리고 보니까 1.6보다는 출력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1.8이나 2.0보다는 이제 연비의 어떤 그 효율을 좀 높이겠다. 네. 라는 어떤 절충점인 것 같아요. 최고 141마력을 4000 rpm에서 내고요. 네. 34.7kgm를 1750에서 2500 rpm에서 발휘를 합니다. 토크는 이제 배기량 대비 좀 높은 편이고, 네. 출력도 뭐 배기량 대비 나쁘진 않아요. 실용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역시 뭐 디젤 엔진의 2톤 토크가 느낄 수 있고요. 연비는 이제 16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되면 네. 16.1km 리터당 네. 16.1km고, 17인치 휠을 탑재를 하게 되면 15.9, 네. 그 다음에 18인치 휠을 넣게 되면 15.6 약간씩 떨어집니다. 네. 네. 현대 파워텍에서 제작한 DCT 7단 건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죠. 네. 아반떼 스포츠에서 이미 경험을 하셨죠? 그렇죠. 우리. 네. 네, 아이소티에서도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타시는 모델은 수동이니까, 네. 예. 뭐 사실 그거나 뭐 DCT나 뭐 기본적인 구조는 같으니까 뭐 크게 효율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현대 DCT 변속기를 성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좀 색안경을 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그건 많아요. 이제 변속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변속 프로그램, 뭐 TCU, 사실 근데 뭐 TCU만 가지고 볼 수는 없죠. 요즘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진하고 통합제를 네. 하기 때문에 통합 제어로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엔진의 반응도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런 이제 종합적인 결과물인데, 조금 이게 쉽게 말하면 좀 빠릿빠릿하게 변속이 안 된다. 네, 뭐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데, 뭐 조금 지나면 더 빠릿빠릿해질 수가 있겠죠. 엔진이 좀 더 스포티해지면. 그렇죠. 네. 사실 엔진이 스포티하지 않게 되면 변속기가 아무리 빨리 동작을 한다 그래도 네. 엔진의 회전수 자체가 보정이 안 돼버리면 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TCU하고 ECU가 통합 제어로 움직일 때는 엔진의 특성까지 고려를 해서 변속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변속기가 빨리빨리 변속이 안 된다, 네. 또 뭐 시프트 업다운이 느리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TCU가 진보적이지 못하다, 뭐 표현하자면 영리하지가 않다, 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좀 성급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자, 이 차는 이제 변속이 어떤가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지금 80km 7단으로 가고 있는데, 네. 단수를 한번 쭉 내려봅시다. 지금 7단이 맥스고, 이제 6단 내려볼게요. 네. 5단, 그 다음에 4단. 네, 금방금방 올라가죠. RPM이 욱 올라가면서, 네. 근데 거의 뭐 지체 현상 없이. 지체 현상 없고. 네. 자, 이제 업시프트를 하겠습니다. 4단. 네, 5단.
아무래도 RPM이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RPM 을 정도면은 뭐 거의 지체 현상 없다고 봐야죠. 네, 다운시프트를 할 때는 얘가 연료를 분사를 해서 엔진 RPM을 기계적으로 막 올려주는 거니까 네. 확 올려줄 수가 있는데 네네. 얘는 RPM을 확 잡아서 내리지는 않고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네. 그래서 업시프트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판단하실 때 단순히 그 변속되는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뭐 속도만 가지고 변속기가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기보다는 엔진 특성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가 얼마나 빨리 오르내리는 어떤 스포티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연비 위주나 어떤 편의성 위주, 네. 또 고속 크루징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변속 것들을 좀 출력을 없애는 위주로 그렇죠. 되어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회전에서 저단에서 강하게 토크가 걸리기 때문에 네. 변속감이 약간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예. 섬세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변속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속도 부분에서 약간의 딜레이가 그래서 느껴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TCU의 문제냐, 변속기 어떤 속도 문제냐, 이렇게 판단하실 건 아니에요. 사실 듀얼 클러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저가 윗단 아랫단이 같이 돌기 때문에 네. 구조상으로는 즉각 변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엔진의 어떤 회전수 차이만 보정이 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변속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엔진만 받쳐주면 그렇죠. 즉각 변속할 수 있는데 엔진 기다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체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엔진의 특성이라든지 성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포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그런 엔진을 탑재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변속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TCU 문제가 맞아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엔진이 좀 더 리니어한 반응으로 세팅이 됐다 그러면 이건 TCU 문제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서티 시승기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대 파워텍에서 제조한 그 7단 DCT 성능이 변속기 자체의 성능으로 놓고 보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현대에서 지금 양산차 라인업에 사용하고 있는 엔진 자체가 스포티한 특성의 엔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정 구간이라든지 특정 구간에서 좀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 특유의 빠릿빠릿한 느낌이 안 나올 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DCT를 쓰는 모델들이 조금 스포티한 차들에 먼저 적용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DCT 하면은 확확 바뀌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엔진이 스포티해서 그런 거고. 그렇죠. MDCT라든지 MDCT에 비하면 뭐 그렇게 비교할 수 포르쉐 없는 그 거죠. PDK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엔진 자체가 워낙에 스포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엔진 회전수 자체가 변속을 위해서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변속기 자체가 뭐 지체 현상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다가 보면 이런 어떤 양산 브랜드의 어떤 그 스포티하지 않은 일상적으로 운행을 하게끔 세팅되어 있는 엔진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네. 이 엔진과 물려있는 변속기 자체가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네. 이게 이거 무슨 듀얼 클러치야? 자동 클러치보다도, 자동 변속기보다도 못해? 네. 뭐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